반갑습니다. 전유성입니다. 오늘 처음 만나는 장성군민 여러분, 어찌 하다 보니까 저희가 2부에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 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걸 읽어내려서 혹시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이 올라올 거라고 기대는 안 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울 토백이로 서울 살다가 뜻한 바 있어 도시를 떠나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떠나기 바로 전에 저는 영등포 당산동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마스크 벗을까요? 당산동에 살 적에 제가 술을 좋아해서 잘 가는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 술집은 테이블 하나, 그리고 서서 먹는 사람이 셋, 7명이 들어가면 꽉 차는 술집인데, 그 집에는 표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소주는 한 사람 앞에 한 병만 팝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집에서 많이 팔면 좋을 텐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그 아주머니는 그 장소에서 30년 이상 소주집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옛날에 왔던 사람들 많이 만나고 싶어서 한 병만 제한해서 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주 드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한 병 갖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한 병 더 팔아라, 저기 써 있는 거 봐라, 우리는 한 병 파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되게 단골들은 가만히 있는데, 가끔씩 그냥 처음 오신 분들은 고집을 부리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소주 한 병 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안 찼다. 그러니까 난 소주가 5병이 주량이라서 한 병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한 병만 더 팔아라.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돈 더 주겠다. 한 병당 10,000원씩. 그러다 안 되면 방송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하여튼 욕을 하면서 문을 꽉 닫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담배를 이렇게 탁 피우면서, 아이 저런 쪼다 같은 놈,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팔지. 우리가 소주 한 병에 눈이 팔려 있을 때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판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잊고 지냅니다. 저는 그 집에 가면 소주 2병을 마십니다. 3병도 마실 수 있어요, 몸이 허락하면. 그 집만 술집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집에 갔다 다시 오면 되는 걸, 제 아이디어는 아니었지만 그 아주머니 얘기 때문에 제 머릿속이 확 터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최복호라는 가수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를 불렀고,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 친구는 어렸을 때 꿈이 2가지였어요. 하나는 화가가 되는 거, 하나는 가수가 되는 거. 어떤 걸 먼저 할까 결정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화가가 되는 거는 바로 돈벌이하고 좀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화가가 돼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에 틈틈이 그렸던 그림을 가지고 전시회를 했습니다. 제가 인사동에서 장사할 적에 공화랑이라는 데 전시를 했습니다. 갔더니 화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시를 축하합니다, 전시를 축하합니다, 전시를 축하합니다. 전부 다 그렇게 썼는데, 혹시 여러분들 양인자라는 분 이렇게 들어서는 아십니까? 킬리만자로의 표범 가사 쓰신 분, 타타타라는 거 쓰시고, 또 큐라는 가사 쓰신 양인자라는 분은 전시를 축하합니다가 아니고 최백호 씨 정말 근사한 일이네요,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충격받았어. 머릿속이 뻥 터졌어. 저렇게 써도 되는 걸 왜 우리는 돌아가신 분한테 갈 적에 명복을 빕니다라고만 써야 되는 줄 알고 빌지도 않으면서 명복을 빕니다 계속 그랬어요. 난 그거 화환 보내고 빈 사람들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그 다음서부터는 저는 화환이나 이런 게 나갈 적에 문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결심을 했을 때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다 썼어. 니네 엄마 오이지 정말 맛있었는데, 이렇게 하나 썼더니 그 친구는 그걸 다른 사람이 보내준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우리 엄마가 오이지뿐이 아니라 짜가지도 잘해, 이런 얘기. 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생각을 해봤어. 아버지랑 어떤 일이 있었나 했더니, 대학 시절에 그 여자애들 데리고 오라고 갔다가 니네 아버지가 문 열어줘서 깜짝 놀란 게 벌써 30년 전이구나, 이렇게 상주가 울면서
아직도 그거 기억하니? 이러더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 친구 허참이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전전날 제가 허참 씨 사는 집 앞을 지나왔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허참아 이렇게 보냈어. 그 많은 화환 중에서 사람들이 제 거를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준다. 그 다음부터 모르는 사람, 비즈니스 때문에 알게 된 사람들한테 보낼 적에도 반드시 저는 물어봐요.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병원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거기 가서는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제 이름 써서 보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더란 말이에요. 또 어떨 때는 진심으로 가슴 아픕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우리 학교 학생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영철아, 내가 옆에 있었으면 네 손을 꼭 잡아줄 수 있었을 텐데 못 가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고정관념을 깨더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제가 한남동 살 적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사를 가면 되게 횡댕그레한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짐들을 날리기 시작하는데, 거기 갔더니 먼저 살던 사람이 이렇게 뭘 하나 써붙여놨어. 이사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8년을 살다가 큰아이 학교 문제 때문에 이사 갑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여기 살 적에 배달시켜 먹었던 치킨집, 중국집 전화번호 여기 적어놓고 갑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써놨어. 얼마나 기분이 좋게 그 집에서 시작을 했는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사를 갈 적에 그렇게 한번 써놓고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사가 갈 적에 그렇게 하시라는 거지, 그걸 쓰고 싶어서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하는 거에 길들여져 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일상생활의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맛있는 집이야, 줄 서서 먹는 집이야 해서 가보면 줄 서서 기다리긴 해도 먹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써, 줄 서서 먹는 집이야. 또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획일화돼서 장난이 아니야, 대박이야, 예술이야, 환상이야, 이 얘기로 뭐든지 다 해. 비가 장난이 아니게요.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언제는 비가 장난으로 왔습니까?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남들이 쓰던 말들을 사용하면서 그냥 사용해, 그냥.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이 쓰기, 읽기, 말하기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말하기를 안 가르쳐. 그래서 말하기 교육이 좀 사실은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유성 씨 올해 나이가 몇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보다 훨씬 많은 사람인데, 그럴 때 저는 52살인데 전유성 씨는 몇입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게 시작을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즘에 특히 관공서에서 하는 행사들, 여기도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전부 콘서트를 해도 힐링 콘서트, 힐링 쉼터, 힐링자가 전부 다 들어가요. 난 저게 도대체 뭐 하는 말인가 하고 이렇게 봤어요. 요즘에 전부 힐링이야. 힐링 분식센터도 있어요. 예전에 뭐라고 썼습니까? 웰빙 했어요. 웰빙 콘서트. 그다음에 에코 콘서트. 그린 콘서트. 이왕하면 네 개 다 붙여서 하면 어떨까요? 에코, 그린, 웰빙, 힐링 콘서트 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정말 거지 같은 멘트라서 아무도 기억을 안 합니다. 제가 이게 너무 꾸겨졌는데, 저는 그 식당 하나에서 여기 틀림없이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듣고서 막 기분 나빠할까 안 할까 걱정스럽지만, 식당에서 식구들끼리 조용히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 떼거리를 했던 사람이 위하여! 이게 뭐 하는 짓들인가 하는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뭘 위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 있는 사람, 김 과장 부럽다, 잘 사는 거 질투난다, 뭐 차라리 그렇게 하면 조금 나을지 모르는데, 위하여 아까 명복을 빕니다라고 얘기하고
비는 사람 없듯이 위하여라고 해놓고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위하고 있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 요즘엔 건배사들도 좋은 건배사들이 많이 나와서 건배사도 연구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디서 들은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자기가 만들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안 해보던 거 하는 재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안 해보던 거 하면 그 경험담을 제가 제 경험담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할 적에 개그맨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했다라고 들으셨죠? 왜 전부 다 코미디언이라고 할 적에 전유성이는 개그맨이라고 했을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방송에 출연하는 코미디언이 10분이 안 됐어요. 제가 맨 밑이라고 그래도 12등 아니면 11등이에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니까 코미디 하시는 분들이 60명으로 늘어났어. 그럼 내가 그분들 극장쇼를 하던 사람들끼리 굉장히 단단히 뭉쳐져 있는 조직에 극장쇼 경험이 없는 제가 거기 가서 코미디언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하되 이름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막 찾다가 개그맨이란 말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 주병진, 이마룡, 김학래 이런 친구들이 코미디 하겠다고 찾아왔을 때, 야, 우리 4명은 말이야 개그맨이라고 하자. 이게 뭐가 좋은데요? 야, 4명 중에 우리가 꽁찌를 해도 4등 아니냐, 4등. 근데 60명에 들어가서 시작하면 64등부터 시작해. 이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개변을 가지고 꼬셔가지고 개그맨이라는 걸 했고, 점점 개그맨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개그맨이란 말이 상용화되고, 방송국에 처음에는 개그맨실, 코미디언실이 따로 있다가 나중에 프로그램이 합쳐지기 시작하면서 희극인실이라고 통합이 돼서 지금은 개그맨이란 말이 일반인들도 전부 다 아는 말이 됐어요. 개그맨 초창기에는 제가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 수입으로.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영화, 광고, 문항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 광고 써놨던 걸 전부 읽어보고 영화 광고를 하러 가자. 갔는데 그 화장실에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자. 이렇게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 눈앞에다가 광고를 딱 이렇게 붙이면 사람들이 많이 볼 거다. 길거리에다 붙이는 것보다 길거리에 막 띄워지고 또 딴 사람들이 갖다 그 위에 덧붙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해서 처음으로 스티커를 가지고 화장실마다 광고판을 붙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고, 그게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영화였고, 제 광고 덕분이 아니고 감독님이 훌륭하신 분이고 그 전작이 굉장히 잘 됐던 영화라서 대단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저한테 어떤 사명이 하나 떨어졌어요. 헬라이트라는 공포 영화가 있는데 그 광고 하기 전에 시사회를 저보고 하라는 거였어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은 시사회는 토요일 날 맨 마지막 회 아니면 일요일 날 첫 회 합니다. 그때는 통금이 있던 시절이라서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좀 다르게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운이 좋게 그해 마침 통행금지가 해제가 됐어요. 저는 그때 잘못 판단했어요. 여기 어르신들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밤 11시 반 되면 예비 사이렌이 울리고 밤 12시가 되면 통행을 금지하던 그 시대에 갑자기 통행금지를 해제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닐까? 저는 안 다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12시 넘어서 많이 다니시고, 많이 다닌 정도가 아니에요. 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2달, 석 달이 가도 줄어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광고를 밤 12시에 한번 해보자. 12시에 하겠다고 사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야, 요새 참 흥행해 먹기도 힘들다. 어떻게 12시에 할 생각을 하니? 그랬더니 전무님은 저를 방으로 불러갖고,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하는 순화된 표현으로 제가 하는 거예요. 유튜브 나가니까. 그보다 더 센 강도 못한 욕을 하면서, 왜 쓸데없이 밤늦게 12시에 그걸 해가지고 사람도 집에 일찍 못 들어가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너는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가는 놈이 왜 그래? 속으로만.
그래서 허리우드 극장에 심야 극장이라는 걸 한다고 하면서 당신이 이 나라 최초의 심야 극장의 관객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영화 내용이 궁금해서 오겠지만 우리는 영화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이제 광고문을 썼고, 그때 모든 광고 영화에는 임산부, 심장이 약한 분은 뭐 조심하세요, 입장을 하지 마세요, 그게 처음부터 다 쓰는 거였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무섭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표현해보자. 10층짜리 빌딩에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8층쯤 됐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면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공포를 오라고 한다면 이 영화는 12점 정도 됩니다 라고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심야 극장이 대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실험적으로 한 번만 해보자고 했던 게, 그 다음에 에마 부인이라는 굉장한 영화가 심야 극장을 공식적으로 매주 하면서 심야 극장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12시에 해도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이제 바뀌었지만 김영곤이라는 개그맨이 회장님이라는 코너를 해갖고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TV의 인기를 힘입어서 대학로에 나가서 연극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기획을 하고, 물론 굉장히 잘 됐습니다. 기획을 했고 장두석이라는 개그맨이 제작비를 댔어요. 그 돈 관리를 그 친구가 하니까 끝나고 소주 한잔 해야지 그러면 하겠다고 그러고, 그 친구가 보링에 빠져가지고 매일 밤 보링을 하러 가서 10시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겨우 한 잔 먹고 부랴부랴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몇 번을 그렇게 갔다가 어느 날 거기 사장한테, 사장이 저보다 어렸어요. 이훈이었나 이찬이었나 하여튼 그런 친구가, 야, 밤 10시까지 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니? 그러니까 아니래. 그럼 왜 안 해? 12시 넘어서도 하지. 딴 데서도 전부 다 10시까지 하니까요. 야, 그러면 심야 보링, 밤새고 보링을 한번 치게 해보자. 그랬더니 거기 코치가 바로 저한테 화를 냅니다. 전유성 씨, 전 세계 어딜 가도 밤 12시에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라고 했습니까? 전 세계 몇 나라 가봤는데, 난 지금 한 10나라 정도 가봤는데 몇 개 가봤어. 야, 그래도 뭐 심야극장. 그리고 광고 문화를 똑같습니다. 전국 최고의 시설, 아늑한 실내 분위기. 이건 전국 지금 만들어지는 보링장도 그 광고 문화는 변함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이쁘게 생긴 여자를 이렇게 뒷모습, 그리고 돌아선 여인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지만 쓰러진 보링핀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심야 보링장이 어마어마하게 잘 돼서 지금 아마 장성군에도 모르긴 모르지만 보링장이 있다면 아마 심야 보링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오성 보링장 사장님은 제가 그걸 했을 적에 돈을 주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몇 년 뒤에 사석에서 만나거나 그러면 형님이 아니었으면 보링장이 망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볼 적마다 돈을 줍니다. 200만 원 준 적도 있고 400만 원 준 적도 있고. 맨날 만나고 싶었어. 지금은 연락이 끊겼어요. 또 그다음에 또 제가 지리산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지금 제가 지리산에 살고 있습니다. 남원시 인월면에 살고 있어요. 혹시 인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인월 있다가 여기 오니까 서울 명동에 나온 것처럼 너무 휘황찬란합니다. 정말 작은 동네. 그렇지만 우리 동네 다이소도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다이소가 있는 동네 인월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이상하게 설악산을 자주 가는데 지리산은 가본 적이 별로 없어서 지리산을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언제 가는 게 좋겠니? 봄에 가세요. 봄 지리산 좋습니다. 그랬더니 옆에는 여름은 더 죽인대. 그랬더니 가을에 또 가래. 단풍철 뭐. 제가 언제 갔을 것 같아요? 아무도 가라고 그러지 않은 겨울에 갔어요.
겨울에 가니까 나무 잎이 막 떨어져 있는 화렵석들 떨어진 데서 지리산의 진짜 모습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있는데 여기 산동네 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4시 반 되면 깜깜해지는 골짜기 있고 5시 반에 깜깜해지는 골짜기인데, 제가 있는 데는 12월에 4시 반 되면 깜깜해지는 골목이었는데, 성악가 부부가 지리산에 놀러 갔다가 갑자기 깜깜해지는 바람에 제가 있는 암자로 불빛을 보고 찾아왔어요. 야, 신기하다. 나도 서라벌예술대학교를 나왔는데 그냥 가요 부르는 가수들은 제 주위에 많은데 성악가 부부는 아무도 없었어. 그게 나는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서울 가서도 계속 만납시다. 또 만났어요. 만나고 궁금해. 성악가들 노래방 가면 어떻게 노래 부르냐. 거기서도 뭐 목련화연 뭐 이런 거 하나.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요즘 30대 40대는 가요도 부른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의문이 하나 더 생겼어요. 클래식을 들려주면 태교에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적에는 베토벤의 음악을 듣고 태교를 하는데, 세상에 나오면 정말 좋은 공연장, 음악당에는 7세 미만은 입장이 금지란 말이야. 그 왜 입장 금지? 몰라, 이유도. 근데 한 사람이, 성악가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혹시 떠들까 봐요. 또 그게 이제 궁금했고, 두 번째, 연극이나 가요 무대, 뭐 가요 하는 데서는 많이 하던 수법인데 성악가들 하는 데서는 똑같은 게 없어. 몰라. 갑자기 불이 탁 꺼지는 거야, 노래하려고 할 때. 그럼 사람들이 막 당황할 적에 저 객석에서 노래를 탁 부르면서 조명을 받으면서 들어오는 거. 이거 흔한 수법이지만 성악가들 있을 데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피아노 치는 친구가 바로, 선생님 그러면 악보가 안 보여요. 악보가 안 보여. 못 외우냐? 외우는데 혹시 틀릴까 봐 보고 쳐야 된대. 그럼 악보가 보이면 되겠네. 된대. 헤드랜턴을 써보자. 그 헤드랜턴 딱 써, 악보를 보고. 그래서 예술의 전당,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 가요하는 사람들한테는 빌려주지 않는 예술의 전당에 처음부터 애들이 떠들까 봐 그런다니까 제목을 아이들이 떠들어도 화내지 않는 음악회라고 이름을 지었어. 1월 달에 하는데 1200석 정도 되는 그 공연장이 가득 차고 또 수십 명이 못 들어갔어. 당연히 그곳에서는 아이들 못 들어간다고 직원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엄마가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들어가게 했어. 아이들이 안 떠드는 거야. 조용합니다. 그때 우리가 아이들을 얼마나 깔봤을까. 우리 아이들 머리가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떠들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혼난다는 거 육감적으로 다 외우고 있어. 그래서 그 음악회는 한 번만 해보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20몇 년이 흐르는 동안 똑같은 레파토리로 3000회 이상 하는 공연이 돼서 얌모얌모 콘서트라는 공연이 됐어요. 얌모얌모라고 지금 쳐보면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제가 청도에 내려가서 있다가 지금은 라디오 시대를 진행했던 최유라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왜 떠올랐는지 몰랐는데 거기가 소싸움으로 유명해. 최유라 씨가 어느 날 생방을 하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는 모양이에요. 눈이 통통 부어서 방송국에. 왜 그래? 애가 아파서 그래. 애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 그리고 이제 음악이 나가면 또 전화해서 원장 선생님 좀 바꿔주세요. 차도가 있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막 그러고. 그 큰 애가 아프냐 작은 애가 아프냐.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픈 거였어요. 싫어. 와, 화났어요 저는. 진짜 큰 애인가 작은 애인가. 그러고 있다가 제가 한 2달 뒤에 경상도 황간이라는 데 공연을 가게 됩니다. 시간이 남았어요. 산동네에서 야외 음악당에서 공연하는데 사회를 보는데 1시간, 2시간? 뭐 시간이 좀 남아서 여기 뒷동산을 이렇게 걷는데 고양이가 사람을 보면 다 도망가죠. 강아지들은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안 따라오기도 하는데 그 고양이는
젓는 대로 기어나오면서 고양이 소리 야옹이 아닌 이상한 깨깨 뭐 새 소리인 줄 알았어. 처음에 소리를 내면서 왔어. 보니까 생후 2주일 됐는데 다리를 찍혔어요. 아프니까 저한테 온 거야. 그 놓고 가려고 그러니까 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바카스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집에 와서 키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인터넷으로 사료시켜가지고 그냥 맨날 그만 시켜 먹어라. 그냥 딴 사람들 한 주먹 주는 것 같으면 나 막 이만큼 쌓아놓고 잘 먹고 하여튼. 근데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저한테 오면서 병원을 데리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병원을 데리고 가지, 저기 산에서 살았으면 그대로 있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정말 하는 게 없던 어느 날 정말 하는 게 없었어요. 병원을 데려가 볼까? 그리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영등포 당산동 일대 헤매고 다녔어요. 가축병원을 찾아서. 없어, 그 동네 가축병원이. 그리고 집에 딱 오는데 롯데마트 옆에 오른쪽에 15도 딱 꺾이는데 동물병원이라고 있는 거야. 이미 우리나라에 가축병원은 다 없어지고 격상돼 있어, 동물병원으로. 그래서 제가 정말 훌륭한 의사분을 만나게 됩니다.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그러죠. 공주님이에요, 왕자님이에요? 공주님이었어요. 거기서 새로운 세상을 봤습니다. 개하고 말하는 사람, 고양이하고 말하는 사람. 내가 대답해야 돼. 오늘 장성 가야지? 늦으면 안 돼? 내비 찍어. 56분 나오네? 뭐 이런 것처럼 말을 막 하더라고. 너무 웃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사를 보니까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반려견 하기 쓰기 전이고 애완견이라고 사용할 때였어요. 그러면 데리고 오게 하면 되지 않나? 소를 위해서도 개를 위해서도. 그래서 개나 소나 콘서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개나 소나라는 말이 좋을 때 쓰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늘 그 비양거리거나 조롱거릴 때 개나 소나 다 하고 있네 이럴 때 어울리죠. 어이구 개나 소나 다 하십니다. 이것도 좋은 말처럼 안 들려요. 그래서 이왕이면 음악을 들려줄 때 좀 좋은 음악을, 양질의 음악을 들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대구음악협회 회장님한테 물어봤어. 지금까지 몇 명이 연주한 게 제일 많았냐? 그러니까 68인조래. 그래? 그러면 69인조 오케스트라로 하자. 음악의 격을 한번 높여보자. 저는 음악을 모르니까 연주하고 싶은 거 음악 감독한테 막 다 적어내라 그랬더니 막 적어내. 그 제목을 봤더니 처음이 언제 했냐? 복날에 했거든. 그러니까 위풍당당 행진기 곡이 나와. 개들아 복날이야도 기죽지 말고 위풍당당해라. 또 전원교향 곡이 나와. 옛날에 니들은 전원에서 뛰어놀았지? 그렇게 해주고 신세계 나오면 오늘서부터 너희들은 신세계로 가는 거야. 그리고 막 설명할 수 없는 거. 이거는 키우시는 견주들을 위한 곡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행사를 했더니 그때가 한 번만 해보기로 했어요. 제 개인 돈을 들여서 한 번만 해보자. 그래서 올해가 잘 되면 내년에도 합니다. 잘 됐어. 그 다음에도 제 돈을 들여서 작년이 잘 돼서 올해도 합니다. 하고 시작을 했어. 그랬더니 군에서 돈을 좀 줘요. 고맙죠. 개인 돈이 다 깨졌는데 돈을 주길래 받았어요. 세 번째는 하려고 그랬는데 뭐라고 써야 될까? 아버지가 사업자금을 안 대준다고 아버지를 팬 놈이 기사에 났어. 그래서 잘 키운 개 한 마리 열아들을 안 부럽다. 이렇게 해서 행사를 했고 그랬더니 인구 4만 2천 명인 동네에 제일 적을 때 8천 명, 많을 때 1만 2천 명이 오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개나 소나 때 2,500마리가 왔어. 오후가 되니까 3대가 와. 처음에 왔던 애가 새끼를 낳아서 3대를 한복을 입혀가지고 데리고 6회 7회가 되니까 그거 사실 무료인데 뭐라 그러느냐? 군 예산으로 쓰면서 왜 개 키우는 사람들만 음악회 오고 우린 못 가는 거여서 아니 오시라고 그냥 공짜니까 그냥 와도 된다. 그냥 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농담을 했어요. 자, 이왕 개나 소나 콘서트
개나 소를 위해서 하는 콘서트니까 이왕이면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면 생긴 모습은 틀림없이 사람인데 하는 짓이 개 같은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같이 데리고 오십시오. 오른손으로 잡고 오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모시고 오시는 분, 같은 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개나 소나 콘서트를 10회 동안 잘 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개나 소나 콘서트 같은 음악회를 부산에서도 안 해봤던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뭘 할까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우리 딸아이가 아이를 가지고 임신 8개월이 됐을 때 인터넷에 들어가서 모유 수유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개나 소나 콘서트를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을 대개 지연, 학연, 혈연으로 불러 모으는 것, 그게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와, 이거 얼마나 실례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오게 하는데 동호회 개념으로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개를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을 모십니다. 동호회 개념. 동호회 개념은 어떤 장점이 있냐? 2회 때 6마리가 6명을 물었어요. 손을. 공교롭게 다 손이던데 쓰다듬다고 물리고 막. 그래서 제가 6분한테 다 전화를 했더니 4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 인터넷에 잘못 나면 얘 행사 못 하잖아요. 저한테 용기를 주고 힘을 줬어. 그래서 동호회 개념으로 사람들을 오게 해야 되겠다. 여러 어르신들, 어린 사람들이 저쪽에서 앞에 담배 딱 물고 오면 기분 나쁘잖아. 야단 칠 수도 없고 덤빌까 봐. 못 버텨갖고 가야 되잖아. 사실은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항 대합실에 가서 흡연실 가서 보세요. 20대부터 70대가 아무 일 없이 나란히 담배 피우고 있어. 저게 담배 피우는 동호회 모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놓으니까 편해지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우리 딸아이처럼 아이를 갖고 모유 수유가 궁금한 임산부들이 많을 거다 생각을 해서 모유 수유가 궁금한 임산부를 위한 음악회. 그래서 하자 했더니 부산에 있는 여성병원에서 그 포스터를 보고 그 광고를 보고 자기네 병원에 내원하는 임산부들을 다 데리고 오겠다고 840매를 다 샀어요. 그래서 임산부들 다 있는 데서 궁금한 것들 질문하라고 그러고 토크쇼를 하면서 진행을 했어요. 마침 원장님은 첼로를 연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 원장이 치는 첼로 저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니까 꽤 높은 중상 이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산의 대동병원이라는 데서 암 환자 가족을 위한 음악회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도 했고 그 다음에 뭘 할까 그럴 때 제가 임플란트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13개를 박았어요. 다 뭐 하면 비싸다는 얘기를 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께 한번 해보자. 임플란트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음악회를 한번 해보자. 그 준비하다가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음악회를 해도 이제는 잘하는 사람들, 우리 대부분이 잘하는 팀들을 뽑아서 했는데 그건 콩쿨 대회에서 하는 거고 일반인들은 재밌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그 아까 지리산에서 왔던 그 성악가가 베토벤 바이러스 음악 감독을 했어요. 그런 바람에 그 사람이 스타가 돼서 어떻게 하다 경주에서 만났는데 마리오 델 모나코라는 첨성대 앞에 있는 카페 주인이 성악하는 친구예요. 선생님, 우리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경주에도. 그 뭘 했으면 좋겠냐. 경주 출신하고 포항 출신 성악가들이 많은데 그 두 출신만 가지고도 음악회를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악가들이 성악곡 이것만 하는데 가요를 부르면 어떨까? 트로트를 부르면 어떨까? 지금은 방송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는 벌써 11년 전에 방송에서 하기 전에 성악가가 부르는 가요 60년이라고 해서 11월 10일 날 행사를 했습니다. 꽉 차요. 11월 10일. 올해도 11월 10일 날 경주에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성악가들 이렇게 보면 경력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저 불러준 것만큼 그보다 더 길게 써놨어요. 어디 뭐 어디 쭉 나오고 어디 댕기고 어디서 상 받고 쭉 그리고 다 그 강사 뭐 견인 교수 이런. 아, 선생님만 나오는 데가 그렇게 재밌지는 않을 텐데. 우린 여기서 최후의 마지막 그거를 쓰지 말자. 그래서 거기는 최초 학력을 씁니다. 어디 초등학교, 소프라노도, 바리톤도, 베이스도 전부 초등학교, 피아노 치는 사람도 초등학교. 엄마들이 와서 이걸 보더니 이거 우리 아들 선배야. 그래서 사진 찍는데 포토존에 나가면 야, 니네 학교 선배다 가서 사진 찍어라 그래서 저 북초등학교에 화랑초등학교에 무슨 같이 사진들을 찍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 친구들이 4회 5회가 되니까 이렇게 프랑카드를 해서 뭐 북초등학교 41기 화이팅 41기 이런 걸 하는 그런 음악회가 됐어요. 저는 가끔씩 가다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난 이상하게 잠이 온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 잠이 오면 어때? 아예 자자고 한번 하자. 그래서 어제 좋은 군웅에 어느 따스한 봄날 전부 침낭을 가지고 와서 또 조립식 침대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자면서 잠자는 콘서트 한번 해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질러놓으면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청도를 떠나서 인월, 다이소가 있는 인월로 왔더니 그 옆에 함양군, 경상남도에 있는 함양군에서 산삼 엑스포를 한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관객들 못 오겠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식물한테 음악을 들려주면 제일 잘한다는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럼 우리 산삼 제일 많이 심는 이 대봉산에 가서 산삼한테 한번 음악을 들려주자. 그래서 삼산밭에 가서 이왕 산삼이니까 우리 국악을 한번 들려주자. 그래서 국악을 들려줬어. 관객 안 와도 되잖아. 그래서 이번엔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동물, 식물한테 해봐서 이제 광물성한테 앞에 가서 한번 할 생각입니다. 태백에 가서 폐광에 가서 무지무지하게 추운 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기의 오장육부를 다 내줘서 따뜻하게 해준 광산아 고맙다, 석탄아 고맙다. 그래서 일부러 아주 추운 날 가서 5명이 연주를 할 생각입니다. 그건 누가 돈 안 줘도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 그게 안 해보던 거 하는 즐거움이라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운봉이라는 데 갔더니 소나무밭이 시에서 관리하는 근사한 소나무밭이 있어요. 그 앞에 허름한 시골집이 하나 있어. 가니까 내 또래가 맨날 거기서 뭘 고치고 있어. 고치고 뭐 가위로 뭐 원인지 뭔지 이거 하느라고 자르고. 그래서 내가 만나서 꼬셨어요. 여기다 카페를 하면 대박이 날 거다. 계속했어. 근데 카페에 대해서 잘 모르겠대. 자기 카톡도 못하는 내 또래인데 실제로 또 많아요. 그래서 혹시 자식들은 있냐고. 그 딸이 둘이 있대. 제가 전화로 얘기했어. 거기 카페 하면 대박 난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가니까 그 딸들이 실천력이 굉장히 뛰어들어요. 카페를 하고 있더라고요. 짓고 있어요. 그리고 1월 4일 날인가 됐는데 내가 막 하라고 했던 내 또래 그 아저씨가 사과를 한 박스 들고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집도 안 가르쳐줬는데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더 늦기 전에 전주성 씨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라고 박스를 난 이런 거 싫고 술이나 한잔 합시다. 또 그 사람이 술을 못한대. 나 술 안 마시면 안 만나는데 그랬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좀 줘 거기서. 돈 얘기 많이 해요. 또 한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거기 말고 또 딴 데 없어요? 그건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지금도 아주 가끔씩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가 지난 8월 달에 연휴 때 그 사람이 그 사장 제 또래인 남자가 저한테 그랬어요. 관광과에서 직원들이 왔는데 여기가 광안루보다 우리가 더 많이 왔어. 안 하던 걸 하는 즐거움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돈 받는 게 아닙니다. 1월 초에 갔더니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는데 한 가족이 눈사람을 만들어 놓고 눈싸움을 하고 있더라고. 거기서
내가 저걸 안 만들었으면 저 가족들은 아마 집에 있었을 텐데 와서 저걸 즐기는 걸 보는 즐거움이 안 하던 걸 해보는 즐거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웃기면 재밌죠? 웃겨보신 적 있죠? 한국 사람 웃기는 거 제일 안전빵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이랑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이렇게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까꿍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까꿍. 이게 안전빵이야. 까꿍 하면 애들이 웃지 않았습니까? 까꿍 했는데 이를 부득부득 간다든가 한숨을 푹 쉬면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까꿍이라고는 하지만 까꿍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뭘 합니까? 아이들 때 건지건지 잼잼 도리도리 짝짝꿍, 그죠?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럴듯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럴듯하다고만 전해주는 거지 이게 정설이단 아니에요. 까꿍이 각꿍이라는 뜻이래요. 각. 국자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S자로 모인 게 두 개가 합쳐지면 태극 마크가 된다는 거예요. 도리 태극의 도리를 까꿍 깨우치면 궁의 도리를 깨우치면 곤지곤지가 하늘건 따지 하늘과 땅을 네 손에 지락펴락할 수 있다 건지곤지 잼잼. 그래서 궁을 깨우쳐라가 까꿍이 됐대. 자, 깨우치라고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야, 제일 안전빵으로 잘 웃어. 저는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간장을 많은 양재기에다 집어넣고 오뎅집에 가면 이 사람도 찍어 먹어보고 저 사람도 찍어 먹고 너무 비세적이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라디오 시대 할 적에 거의 일주일에 3-4번을 간장 스프레이로 뿌려 먹읍시다. 붓으로 발라 먹읍시다. 막 했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했다는 건 생각하지 않지만 그때쯤 종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간장을 찍어 먹는 그때가 그렇게 생겨났어요. 다행히 자영업자인 그분들이 지금은 라디오 시대를 제일 많이 들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많이 듣냐면 제가 어느 날 제 친구랑 대낮에 소주를 마시는데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딱 와갖고 전유성 씨 내 술 한 잔 받으셔. 그래서 받았어. 아 그걸로 주려고 아 전유성 씨 병으로 줘야지. 아 예. 한 잔 더 받으셔. 아 예. 알았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13579. 난 술을 왜 13579로 먹으라는 거야. 13579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짜증 내려고 확 하는 순간 나 택시 운전수인데 지금은 날씨 드시게 매일 듣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이쪽으로 와서 같이 드시죠. 그래갖고 일행이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추석이나 설이 되면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을 갑니다. 부산 사시는 분이 20시간씩 걸린 적이 있어요. 평상시에 4-5시간 뿐이 안 걸리던 데가 그때 저는 그런 불만을 가졌어요. 고속도로라는 게 말 그대로 고속으로 갈 수 있으니까 고속도로비를 받아야지 고속으로 안 가고 저속으로 가는데 고속도로비는 왜 받나? 차라리 주차비를 받는 게 훨씬 더 많이 거둘 텐데 이런 생각을 계속 투덜투덜대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설날이나 구정 때 민족이 3분의 2가 움직일 때 여러분들은 고속도로를 공짜로 이용하게 된 것도 제가 막 할 때쯤 누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때쯤 하게 돼서 지금은 명절 때 공짜로 다니는 그런 일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번엔 청첩장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첩장. 여러분들 청첩장들 많이 받아오셨을 거예요.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첨적장 문안을 읽어보면 또 실제로 예식장에 가서 사회를 보거나 주례를 하다가 보면 신랑 신부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막 주인공이 오늘의 주인공이 들어오십니다. 박수 쳐주세요 하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는 하나도 없어. 주례가 성혼 선언문 읽어주면 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이것뿐이 없어. 아버지들 인사말도 다 똑같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인 줄 아노나 도리인 줄 알면 해야지. 도리인 줄 아니까 어떡해. 그래서 제가 김지선이라는 개그맨이 결혼할 적에 만났어. 너네 둘 어디서 만났니? 왜냐면 그때까지 청첩장은 전부 똑같아요.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뭐 두 사람이 하나가 되려 하니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빛내주시면 얘들이 깜깜한 데서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김지선 씨야, 너네 둘이 어디서 만났니? 어떻게 알게 됐니? 프로포즈는 뭐라고 했니? 그거 들었을 때 기분은 어땠니? 얘랑 왜 결혼을 하려고 결심을 했니? 신혼여행 어디로 가니? 일반인들이 궁금한 걸 제가 다 물어봐서 청첩장에다 어허둥둥 지선아 해서 청첩장을 나눠주기 만들어서 선물을 했어. 청첩장 덕분인지 애를 낳아도 한둘을 낳은 게 아니라 4명을 낳아서 잘 살고 있어서 지선이한테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얼마나 사지선다형에 시달렸으면 애를 낳아도 객관식 해답처럼 낳니? 잘 모르면 무조건 3번을 찍어라. 확률이 제일 높된다. 그런 농담을. 그러고 있다가 3년 전인가요? 우리나라가 독립 100주년을 맞았다고 여기저서 막 나와. 그래서 오경주라는 친구하고 여러분들 아시는 허한나라는 개그맨이 결혼할 적에는 청첩장이라고 하지 말자. 뭘로 하냐? 이왕이면 독립하는 날이라고 하자. 오경주, 허한나 독립하는 날. 그래서 그 친구들 주례상 따로 없었어요. 독립선언서를 저랑 같이 만들었어. 우리는 아버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겠습니다. 그러나 보태주시면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부모님께 아이를 봐달라고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고 싶어 찾아오시면 숙식 제공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간 다음에 교수님 저희 독립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한테 허락받기 전에 양가 부모님한테 가서 먼저 허락받고 와 이 자식들아. 그래서 양가 부모한테 허락받고 다시 올라와서 제가 의사복망치로 독립을 허하노라 땅땅땅. 그러고 나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 또 거기 왔던 아는 친구들은 그 다음서부터 청첩장이라는 말 대신에 언제나 독립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사람들이 결혼하는 걸 새롭게 보더라고요.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해야지 나오는가 하는 얘기를 이제 조금 지나서부터 할 텐데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아이디어를 나한테 맡겨진 일이 아닌데 누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 그럼 저는 굉장히 저한테 불만을 터뜨립니다. 왜 나는 이런 생각을 못했나? 왜 하거나. 오래간만에 서울을 갔더니 지하철에 이렇게 바가 있어요. 바를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데 거기 스티커가 붙어 있어. 이 약을 먹으면 힘난다 이거지. 정관장 드신 분은 살살 미세요 이렇게 써놨어. 야, 이거 너무 기발한 거야. 근데 나는 왜 이걸 못하지? 몇 달을 막 그거에 시달렸어. 그러다가 부산 강안리 해수욕장을 갔는데 여러분 바닷가 저쪽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써 있는 데 있죠. 부표가 써 있죠. 부표에 아무것도 안 써 있고 흰색이 있었어. 나 같으면 저기다가 생명보험 드신 분은 넘어가도 좋습니다. 유성생명. 그래서 그걸 하나 만들음으로써 제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구나. 그렇게 발전을 시켜나가야 된다. 우리가 흔히 사진 많이 찍습니다. 저는 30, 40대 친구들이랑 우리 학교 학생들이랑 극단 친구들이랑 야단 무진장 많이 먹었어요.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낼름 집어먹으면 사진 다 찍었는데 한두 번 들은 거야. 막 짜증 소리. 그리고 다시 음식을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찍는 걸. 그거 왜 그렇게 찍냐? 남는 건 사진뿐이 없잖아요. 그래.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켜 왔어요. 정말 남는 건 사진뿐이 없는가?
하여튼 남는 건 사진뿐이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장례식장을 이렇게 갔는데 영정사진이 이렇게 있어. 남는 게 저 사진 한 장뿐인가? 저 아버지가 70, 80이 돼서 돌아가셨는데 이미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생각이 나서 못했지만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2장, 3장 하면 어떨까? 20대, 30대, 50대 사진 이렇게. 또 앨범을 뒤져서 잘 나가던 시절 아버지 친구들이라는 것도 이만큼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또 아버지가 뭐 예를 하나 들자면 공군 비행기 조종사가 꿈이었는데 농부로 일생을 마쳤다 그러면 요즘에 합성 기술 좋으니까 공군 조종사가 되고 싶었던 아버지는 농부로 일생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하고 그런 사진을 같이 장례식장에다 걸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더 추억을 하면서 부모님 얘기로만 보내다가 가시죠. 그게 남는 게 사진이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안 하던 걸 하면 즐거움이 온다고 그러는데 고정관념을 깨는 일을 뭐 몇 시간 얘기해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게 이 레퍼토리인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얘기를 한 가지만 해보죠 말이에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남들이 뭐라고 그럴까 봐 못 해본 거 있을 거예요. 빨간 미니스커트 입고 싶은데 머리 파랗게 염색하고 싶은데 남들이 뭐라고 그럴까 봐 도라이라고 그럴까 봐 미친놈이라고 그럴까 봐 못 해본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고정관념을 깨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보는 거야. 남들이 뭐라고 안 해. 해도 끝이에요. 저는 연예인이 돼서 정말 양복이 없었어요. 잠바 입고 방송국에 가면 우리 인현 선배가 막 야단치는 거야. 너 나 방송국 하는 놈이 이 양복이 뭐야? 맨날 잠바 떼게 티셔츠 쪼가리나 입고 없는데 양복이. 그래서 어떻게 하다 배역을 받아서 그때는 흑백 시절이었는데 방송을 출연하러 가면 우리 아버지가 세탁소에 가서 세탁소 수인한테 얘기했고 양복을 빌려가지고 입고 갔다 오는 거야.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양복을 사준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화를 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 형, 집에 가서도 유성이가 양복을 입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해. 집에까지 가서 네 생각을 왜 안 해, 이 자식아. 집에까지 가서는 안 하더라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남들이 뭐라고 그럴까 봐 못하는 거. 이제 남들이 하는 대로 가면 중간은 간다라고 얼마나 우리가 그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야, 남들 가는 대로 가면 중간은 가. 그건 쌍팔년도 얘기입니다. 남들 가는 대로 가면 틀림없이 자연 도태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자체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왜 똑같이 한쪽에서 출렁다리를 만들면 우리도 만들어야 되고 짚라인을 만들면 우리도 짚라인을 만들고 똑같은 걸 할까? 벤치마킹이라는 건 이제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벤치마킹은 남들이 해놓은 걸 가서 보고 우리가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려는 것을 혹시 다른 데서 하지 않았을까 찾아가 보고 안 했으면 우리가 시도해보는 게 그게 벤치마킹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똑같아. 유채꽃 피는 데는 유채꽃 축제를 다 해. 저는 코로나 시국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위생 얘기, 위생. 마스크를 쓰세요. 마스크를 쓰세요. 마스크를 쓰세요 하는데 야, 나는 식당에 갈 때마다 지금도 숟가락통에 숟가락 젓가락 넣어 있는 거 이 사람 저 사람이 놓는 거 얼마나 비위생적인가. 그거 장성군만이라도 실시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숟가락 젓가락 받침 있는 장성군, 위생을 생각하는 장성군 이렇게 하나 해놓으면 집집마다 다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돼갈 때 우리는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지. 돈 많이 들여서 건물 지어놓는 거 그거는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고 돈 많이 써서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 어디 가다가 경치 보면 이런 거, 야, 저기서 소주 한잔 했으면 참 좋겠네. 그런 적 있죠? 거기 소주 한잔 하루만 먹게 하면 안 될까?
그것만 가지고는 뭐 경치 좋은 데서 소주 마신다고 막 뭐라 그래.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서울에서 인사동에 학교정이 땡땡땡이라는 학교를 테마로 하는 카페 앞에 의자 2개를 놓고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의자 이렇게 써놨어. 늘 가서 보면 엄마가 앉아있고 이야기. 그걸 친구는 안 하지만 그 의자가 있는 동안은 계속해. 그러면 그 옆에 가서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하는 장소. 여기는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얘기하는 장소. 부부끼리 하고 싶은 얘기. 부부끼리 1분 싸움하는 장소. 이렇게만 여러 개 정해진다면 저는 틀림없이 재미나는 명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본받을 사람이 좀 많기를 바라는데 본받을 될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거의 다 죽은 사람뿐이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받으면 안 될 놈 동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너처럼 안 살 거야. 시무식 끝내고 전부 가서 그리고 그 앞에다 비리 공무원 고발통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당장 열어보는 건 아니지만 100년 뒤에 열어보겠다. 자손들한테 부끄럽지 않으려면 청렴결백하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거 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비리 공무원일 거다라고. 우리가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기 먹을 적에 우리 숟가락을 막 뒤집었잖아. 뒤집고 그러다가 이렇게 주고. 그런데 요새는 집게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죠. 이제는 집게를 사용하면 위생적이 됐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숟가락, 젓가락, 받침 하여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연예인이니까 유명한 식당에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 뉘앙스가 달라요. 아, 이 사람이 진짜로 맛있게 먹었을까? 물어보는 게 있는가 하면 맛있지, 이 자식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 있어요. 우리 감으로 알아.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숟가락, 젓가락, 받침이 없는 식당은 삼류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가면 숟가락, 젓가락, 받침이 딱 놓여져 있더라는. 저는 우리 장성군에 계시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몇 분이라도 장성군의 간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판이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몸에다 광고문안 붙이고 다니면 저는 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양파가 많이 나는 철이면 여기 군청 직원들이 장성 양파 맛있어요 라고 쓰고 다니면 안 되나? 이거 걸리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군수님도 이장님도 여기다 붙이고 다니면 이름 써요. 부각 맛있습니다. 주문은 어디로? 그러면 왜 거기 것만 해줘요? 다음번에는 니네 거 해줄게. 그럼 2개, 3개 등에도 붙이고 다닐 수 있다. 그런 간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전주성이 너는 맨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럼 어떡하냐? 그러죠?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어떤 사람을 소개해 주냐? 우리가 똑같은 걸 보되 다르게,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는 시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인들의 시를 보면서 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 못했네 하는 그런 생활이 세상을 다르게 보는 일에 앞장서는 길이고 한 발 나서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집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난 최근에 깜짝 놀랐어요. 8살짜리가 옛날에 썼대. 보름달을 이렇게 보고 산이 토해놓은 달 이렇게 써. 또 이정록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초석달을 놓고 야, 사람들아 왜 그렇게 바쁘게 지나가니? 바쁘게 사니? 달은 윙크 한번 하는데 한 달이 걸리더라. 놓고 나니까 윙크하는 것처럼 딱 보여. 박중식이라는 우리 후배 시인은 구두끈을 묶고 구름 옆에
보름달이 있는 걸로 끈을 묶고 다시 이렇게 봤더니 흰 구름이 노란 보름달을 딱 가리는 순간을 봤어. 하늘에 계란 후라이가 떠 있네. 그 계란 후라이를 볼 적마다 흰 구름이 가는 보름달을 떠올리게 해주는 것도 시인들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저기 달에 손잡이가 달려 있으면 멋진 부채가 될 걸 하는 것도 저는 시에서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소리도 다르게 해줍니다. 우리 후배 중에 굉장히 가난한 시인이 있어요. 너무너무 멋져. 복권을 한번 사보자. 목돈이 생겼어. 마누라 몰래 마누라가 싱크대 하나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복권 한번 사보자. 600만 원어치인가 800만 원어치를 왕창 사가지고 물로 걸어 잠그고 2시간 동안 긁었는데 결과는 10만 원도 안 나왔어. 얼마나 처참해. 그리고 소주를 마시고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뒷동산에서 뻐꾸기가 울더래. 뻑꾹 울던 뻐꾸기 소리가 그날은 복권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들도 아마 내년에 뻐꾸기 우는 소리가 틀림없이 복권 들리게 해주는 것도 바로 시인의 놀라운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터키 여행을 갔습니다. 터키 여행을 갔는데 거기 남자들이 전부 코수염을 길렀어요. 궁금하잖아. 어떻게 안 기르는 애가 하나도 없어. 너네 왜 전부 다 코수염을 기르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은 친구였는지 아니면 유머가 있는 친구인지 가이드를 통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야, 니네도 책 같은 거 읽어보다가 중요한 데 나오면 밑줄 긋지? 조물주가 우리 백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밑줄 그어놓은 거다. 얼마나 다르게 보는 거야. 김은국이가 떠올라. 아니 얘가 그렇게 중요한 애인가 했더니 김은국이 축구예요, 응애예요, 들이대, 해병대 얘기로 우리를 정말 즐겁게 해줬다. 밑줄 그을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 아까 얘기했죠? 그렇다면 왜 우리한테는 조물주가 표시를 안 했을까? 불만이 생겨요. 불만이. 아이고, 왜 우리는 표시를 안 해줬다? 그랬더니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가르쳐줬어요, 우리한테. 우리나라 백성들은 시 읽는 걸 좋아하고 시에 곡절을 붙여서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백성이다. 그래서 조물주가 우리에게도 표식을 해줬대. 왼손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왼손바닥에 보면 우리 백성이 시를 좋아하는 백성이라고 여기 손에다 다 시라고 써놨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걸 시라고 읽어본 적 있으세요? 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대단한 발견을 우리한테 보게 해주는 시인들의 놀라운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한 얘기는 끝나갔는데 시간은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정말 얼마나 달라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전에 제 손금을 맞은 동네 아줌마니가 떠올랐어. 그 아줌마니가 내 손불을 보더니 얘는 60살까지 산대. 그럼 나를 가르치면서 유성이는 한 40살까지 뿐이 못 살겠다 그런 거야, 손금이. 그래서 정말로 그걸 믿고 엉엉 울었어요. 면도칼로 생명선 진짜 긋고 싶었어. 그것도 이거 유효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 손금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 시를 읽고 조금 더 발전시키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손금이 있어요. 부자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그죠? 그렇다면 온 나라 백성한테 전부 부자 되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손금을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손금이 있는 고무장갑을 특허를 맡아가지고 진짜로 참존이라는 회사에 파는 지 꽤 됐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네. 언젠가는 반드시 부자 되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손금이 그려진 빨간 고무장갑으로 여러분들이 김장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준비한 얘기는 거의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아서 시간을 메꿔보도록.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시골 내려가서 사니까 그걸 많이 물어봐요. 이 지역 제가 와서 장성에 와서 산다고 하면 온 지 몇 년 됐어요. 그 다음에 연고가 있어요? 고향이에요? 고향이 아닌 사람들도 여기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느 날 신문 기사를 보니까 100살까지 산대요. 저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제 지금 자라는 세대들은 충분히 100살 살 수 있죠. 고종 시절인가 그때가 우리가 44살이 평균이었어요. 2배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서울 토백인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50년을 더 산다라고 치고, 그때 50이었는데 깎아서 30년을 더 산다라고 치면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대학로, 홍대 앞, 인사동, 여의도. 요 4군데뿐이 없어. 앞으로도 내가 계속 뺑뺑 돌아야 돼. 그래서 시골에 가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중요해요. 언제 관둘 것인가. 그래도 내가 방송을 하던 사람인데 내 이름이 들어가는 방송 프로그램을 하나는 진행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제가 말하는 게 좀 어눌하고 억양이 이상하다고 게스트로는 불러주지만 진행자로는 아무도 안 맡겼어요. 그러다가 유퉁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방송을 관두게 돼서 제가 대타로 그날 얘기 듣고 그날 바로 불교 방송국에서 108가요라는 프로그램을 2년을 진행했는데, 들었다는 사람을 관둔 지 몇 년 뒤에 스님한테 들었어. 아직도 그거 하시냐고. 그렇게 하고 관두기는 좀 억울했어. 그러고 있을 때 노사연이하고 이무송이가 라디오 진행을 하다가 노총각 노처녀들이 결혼을 하게 됐어. 신혼여행을 간다는 거야. 한 달을. 그들 신혼여행도 지구본을 이렇게 돌려놓고 삥 돌리고 손으로 딱 찍었어. 거기를 갔던. 그다음은 얘들이 신혼여행을 무슨 한 달씩이나 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타로 개그맨 박미선이랑 같이 진행을 했는데, MBC는 3일을 진행했더니 방송 들었던 사람들이 무진장 많은 거예요. 욕심이 생겨. 이것들이 무슨 한 달씩이나 가나 하던 생각이 바뀌어서 이왕 가려면 한 6개월까지, 한 달 너무 짧은 거 아니야? 그들이 돌아와서 역시 또 관뒀어요. 관두고 있을 적에 또 김은국이라는 친구가 특급작전이라는 교통정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금요일 날이면 교통정보 프로그램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음주 단속이 심합니다. 조심하시고 술 적게 마시고 대리 쓰시든지 아니면 집에 일찍 들어가세요. 그렇게 김은국이가 얘기해놓고 2시간 뒤에 지가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관두게 돼서 제가 대타로 정원관이라고 소방차 뚱뚱한 친구랑 둘이서 특급작전을 대타로 1년을 했어요. 그러고 있을 때 여성시대라는 프로그램을 양희은 씨가 이제 계속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죠. 여성시대에 오래 했던 김승현이라는 친구가 뭐 스폰서로부터 돈을 받았니 어쨌니 해가지고 결국에 무혐의로 끝이 났는데, 또 말썽이 생기니까 갑자기 프로그램 개편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관두게 돼서 또 역시 대타로 들어가서 1년을 진행했더니, 억양이 이상한 사람도 방송 진행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저한테 MBC의 간판 프로그램인 지금은 라디오 시대를 채우라랑 같이 하라고 해서 2년을 했어요. 돈도 많이 줬어요. 일주일에 5번 일하는데. 그리고 국장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형님, 이거 형님 노후 대책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장도 형보다 어려요. 자를 수가 없어요. 자르면 가서 네가 나 자르라고 그러냐 한마디만 하면, 지도 임명직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기한 지나면 이렇게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일주일 모자라는 그 여성시대 또 2년 한 지금 라디오 3년 했으면 이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만두고, 청도 운문사에서 신성일 씨가 칠순잔치를 한다고 그랬다가, 그래서 제가 그 축하 인사차 갔다가 거기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깨니까 병원이었어. 근데 저는 거기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니까 내가 실려간 코스를 한번
어디서 쓰러져서 코스로 한번 다시 가보자. 가다가 청도에 조그만 교회가 100주년이 돼서 크게 지어나간 비어있는 교회가 있어서 저기 와서 카페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인을 만나고 일주일 뒤에 거기 내려와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간 거예요. 몰라도 되는 얘기를 좀 길게 했죠. 근데 많이 물어봐요. 왜 내려왔냐고. 몇 년 됐어요. 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도 뭐 되던데. 7년 됐어요. 뭐 8년 됐어요. 그래서 지리산에서 그 음악가를 만나고 얘기를 할 적에 지리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제가 좀 다르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리산에서 서울까지 한번 걸어가보자. 걸어가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거 한번 발표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얼굴 알려진 사람들은. 그랬더니 백장암에 계신 스님이 같이 걷겠다고 오셨어요. 처음 소개받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천안에서부터 안성까지, 안성서부터 뭐 광주까지 이렇게 코스로 날 이제 데리러 오겠다고, 같이 걷겠다고 다 정해져 있어. 11일 동안의 계획이 다 짜였는데 3일 걷는데 다리도 아프고 덕유산만 보이는 게 지루해 미치겠어. 그 3일째 된 날 스님, 아이고 관두고 나 서울로 그냥 올라가면 스님 어떻게 하실래요? 저도 돌아가야지요. 그러더라고요. 절로. 그리고 아침이 됐는데 또 미안하잖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스님, 다시 걸어갑시다. 그래서 한참을 걸어갔어. 하루 지난 다음에, 생각은 하루 전날 났지만 하루 지난 다음에 얘기했어. 그저께 말이죠. 제가 이거 때려치고 서울로 그냥 차 타고 간다고 그럴 때 스님은 절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랬습니다. 스님이 절로 돌아가는 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했더니 아니 그런 말도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있죠.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뭡니까? 중도 포기. 아재 개그 잘못하면 막 야단 맞습니다. 중도 포기예요. 한 번은 윤복희라는 분이, 원사님이 저희 마을에 와서 노래를 하고 제가 대구를 이렇게 데려다 주고 갔는데 그때 국사교과서 고치는 게 고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한참 할 때라서 제가 복희 누나 나 국사교과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 왜 그러니? 내가 결정적인 오타를 하나 발견했어. 뭔데? 잘 들어봐. 사도 두 자잖아. 근데 역사책에 보면 사도 세 자라고 돼 있잖아.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럼 이렇게 웃어줘야 되는데 윤복희 씨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야, 유성이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발견했니? 꿈에도 생각 못했어. 그리고 한참을 지나서 대구역에 갔더니 대구역에 사들이 많이 서 있어. 유성아, 여기 대구 올 때마다 차가 너무 많이 서 있어. 그래서 대구는 무조건 대구 봐. 그랬어. 야, 이거 너무 웃긴다. 이거 써먹어야지. 그리고 갔다가 3일 뒤에 4시 20분쯤 카톡이 왔어요. 카톡. 왔더니 윤복희 씨한테 왔어. 유성아, 사도 세자가 왜 웃기는지 지금 알았어. 늦게라도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아재 개그 같은 거 하나 더 해드릴까요?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아재 개그를 많이 했던 백성들이에요. 그 김삿갓 때서부터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요? 그랬더니 옷이요. 가평 지나가다 잣을 가르치면서 이거 뭐요? 잣이요. 그래서 먹고 이거 뭐요? 가시요. 그래서 갓대드라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여자들은 언제나 동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사말이 그래요. 그 동안 잘 있었니? 그래요. 남자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남자들은 술 많이 마시니까 간이 궁금하잖아. 그 간 잘 있었니? 여러분들 우리 MT 와서 다 한 방에서 잤다고 생각하고 눈을 떴어요. 기지개를 켜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라져야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달라져야지.
라고 아침마다 시작을 하면 틀림없이 달라지는 첫 발을 내디딜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에겐 뭐 완벽하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다행입니다. 전 만약에 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면 교훈을 그런 걸 쓰고 싶었어. 교훈. 선생님한테 어려운 거 묻지 말자. 마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강연을 해주신 전유성 강사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9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